아, 제가 여기 속에 보면은 풍류연구가라고 거창한 타이틀이 붙었는데, 제가 아마 그게 제가 한 한국 음악의 멋 풍류도라는 책을 좀 오래전에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풍류, 그 형이상학적 유혹, 이런 책으로 또 한 권을 써서, 아마 그래서 연구가라고 타이틀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물론 영광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올리자면은, 좀 철학과를 다녔고요. 그 대학원에서는 미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에서 자라고 학교도 거기서 다 다니고, 사실 그야말로 천년 고도의 경주는 저는 전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발표하신 분처럼 그렇게 이런 걸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구태의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한번 읽어가면서 간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 시간을 얼마를 저한테 하래?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을 지금이 3시 40분이니까 4시까지. 예, 제가 언어의 경쟁을 그렇게 터득하지 못했는데, 예, 제가 30분의 노고를 20분으로 줄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국 음악과 미학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물론 철학, 미학, 음악, 국악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강의는 물론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풍류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몇십 년간 해온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인문학자로서 그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풍류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뜻밖의 이 국악계 쪽하고도 또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국악과 학생들과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한국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풍류도와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한국 음악의 철학적 미학적 연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시 중국의 영향을, 그 당시에는 중국이 그야말로 중심국이었죠. 지금 미국처럼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어떤 그 특색 있는 음악을 만들어 오고 향유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어떤 풍류도와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음악이 풍류도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입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 그러니까 풍류라는 언어, 풍류라는 용어, 그 다음에 향가, 그 다음에 무교, 그 다음에 이제 금도라는 요 네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연관을 시켜서 논증을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풍류도가 한국 음악의 뿌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과감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장은 풍류도와 풍류의 연관성. 이거 앞에 분이 대체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풍류도가 이게 하나의 사상, 단순하게 어떤
그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이걸 하나의 사상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정도 뭔가 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뭐 이런 그 전개가 자기 주장,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그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서 직관적인 지혜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그 서구적인 학문의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 철학사에서는 사실 풍류도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뭐 조금 있죠. 아주 정말 초라할 정도로 조금 얘기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죠. 그런데 묘하게 이 풍류라는 말은 이게 한국 전통음악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풍류도하고 풍류가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전통음악에서 사용하는 풍류라는 용어를 따져서 그 안에 어떤 사상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역으로 풍류도의 내용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풍류라는 것이 이 한국의 전통음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거기 보시면은 뭐 이 지금 한국 전통음악계에서 사용하는 풍류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향가와 포함 3교. 그 풍류도에 대해 설명을 할 적에 그 최초원의 난낭비서를 얘기를 하면은 포함 3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향가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신라 시대의 신라의 국민 음악이었고 신라 음악 문화의 꽃이죠. 그것을 주로 부르고 즐긴 담당층이 사실은 화랑들이었다는 거죠. 또는 낭도승, 그러니까 화랑에 소속된 뭐 승려. 근데 그 향가의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사상적인 측면이 유불도 무, 유교, 불교, 도교, 무교라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향가는 당연히 최치원이 얘기한 포함 3교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포함 3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무교적인 그 언어의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무교적인 요소도 향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 역을 든 게 뭐 서동요, 해성가, 원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치원이 이 포함 3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최치원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물론 당대 최고의 석학이죠. 최치원은 12살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유학생이죠. 12살 아버지가 배 타고 보내면서 몇 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너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냈죠. 그래서 가가지고 8년 만인가 뭐 외국인들을 위한 무슨 시험에서 합격을 했죠. 과연 최치원이는 당대 최고지만은 최치원이 한 얘기가 절대 불변이고 뭐 바꿀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김부식도 그렇고 이련도 그렇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포함 3교가 아니라 그 안에는 무교적인 요소도 물론 있는데 12살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갔을 때 이 최초리 무교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당나라에 유행했던 유불도 거기에 심취해 있던 그것을 젊은 날에 그것으로 젊음을 보냈던 그 최초월이 과연 무속 우리나라 전통 신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깊이나 어떤 아니면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수가 많다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불도라는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사유 패턴과 비교해서 좀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뭐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게 언어가 뭐 나무에다가 글씨를 붙이니까 나무가 뭐 말라붙었다든가 뭐 이런 거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묘하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냐. 물론 현묘하다라는 것이 뭐 도가 쪽에서 뭐 이렇게 쓰는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뒤에 바로 유불도 3교를 얘기를 했는데, 대문장가인 최치원이 앞에다가 뭐 도가를 강조하면서 뒤에 또 유불도 3가지를 또 똑같이 열거를 한다라는 것은 좀 별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향가도 당연히 최치원이 살았을 그 당시에도 당연히 향가에서 그런 주술적인 그런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들었죠. 들어 알고 있고 그것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학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입장이 유교 아니에요. 유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유불도 무라고 표현을까지는 못하고 그냥 유불도 포함하고, 그렇지만 그게 현묘하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현묘하다라는 건 깊이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그 무속인들이 뭐 저기 뭐 작두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신내림하면 죽은 자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지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향가에도 이런 무교적인 노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치원은 그 최치원의 한계로 인해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무교와 가무의식을 보면은 바로 이 무교라는 게, 물론 저는 여기서 무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토속 신앙하고 무교라는 게 사실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교라는 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그 안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선교, 뭐 선도, 뭐 토속 신앙, 뭐 이런 모든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저는 무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물론 이거는 좀 더 좀 수정이 필요한 용어겠죠. 저는 이제 편의상, 논의의 편의상 일단 우리 전통 신앙을 무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동식이라는, 그러니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유동식 교수의 이제 그런 입장을 저도 조금, 물론 이제 그 사람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다. 제가 이해할 적에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래도 그런 논리를 전개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동식 그분의 이제 견해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무교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샤머니즘, 무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무교가 이 계속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몇천 년을 지나 이렇게 그 심성에 이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교나 불교나 도교가 들어오면서 특히 불교하고의 그 관계, 그래서 앞에도 뭐 한 15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데 그 불교도 전부 다 무교하고 비슷하게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무교라는 게 그거 아니 기복신앙, 예? 이제 화를 벌리고 복을 들여오는 이런 게,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죠. 사실 어느 종교도 다 그렇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지금 이렇게 세속화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물론 종교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출발점이고 거기에 매몰이 돼서는 물론 안 되는데, 근데 어떻든 무교라는 것도
기본적인 게 그런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였고, 근데 이제 그 무교에서 그 샤만들이 이 막 이 의례를 할 적에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의식들, 거기에는 반드시 춤과 노래, 악기 물론 연주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교, 근데 이런 무교가 존속하고 있는 시기하고 풍류도가 존속하고 있는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공통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춤과 노래를 통한 접화군생. 물론 접화군생에 대한 해석은 물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무생명을 어떻게 감화시키는, 그래서 대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도라는 것은 다섯 번째, 금도와 수신리성. 이 금도라는 거는 삼국사기,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요. 59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그 풍류도를 음악, 철학, 미학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단서를 저는 이 삼국사기 악지에 기록된 금도로 보고, 여기 보면은 신라 사람으로 사찬이란 관등에 있는 공용의 아들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검은고를 50년 배우고 새로운 악조로 30곡을 지었습니다. 이를 송명득에게 전하고 송명득은 이를 귀금 선생에게 전했는데 귀금 선생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라왕이 금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이찬의 관등에 있는, 이찬이라는 게 지금 장관급이에요. 이찬의 관등에 있는 윤흥에게 일러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음류를 전해오도록 하고 남원의 공사를 위임했어요. 윤흥이 부임하여 총명한 소년 두 사람을 뽑으니 그 이름이 안장과 청장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산에 들어가 금도를 배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 귀금 선생이 가르치면서도 그중 미미한 것은 숨기고 전수치를 않았어요. 이에 윤흥이 부인과 함께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왕이 나를 남원에 파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의 기술을 전수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선생님은 감추어 두고 전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내가 복명할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윤흥은 술을 받들고 그 부인은 잔을 쥐고는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 예를 극진히 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기금 선생이 비장하던 표풍 등 세 곡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장은 그 곡을 아들인 극상 극종 형제에게 전하고 극종은 7곡을 더 지었는데 극종 이후에는 스스로 금도를 시작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여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고구려의 왕산악이 중국의 칠연금을 검은고로 개량한 것이 대략 중국의 진나라 시대 무렵이에요. 그 이후 고구려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통일 후 신라에 전해진 과정이 위 인용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상세한 금도인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옥보고에서 송명득, 귀금선생, 안장, 청장, 극상, 극종,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잡았을 때 무려 100여 년 이상의 시기 동안 금도가 전해진 계보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였다는 것은 통일 신라 사회에서 차지하는 금도의 영향력을 명백히 반증을 한다는 거죠. 삼국사기에 보면 악지라고 해가지고 악에 관한 것만 이렇게 쭉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향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향가가 하나도 없어요. 삼국사기에는 열전에도 원효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이게 삼국사기 아주 극명하게 한계죠.
근데 그 짧은 그 삼국사기 약지에서 이 금도인에 관한 계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통일신라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 금도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이게 단순하게 뭐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 기법적인 뭐 가락을 어떻게 연주하고 테크닉적인 면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왕이 뭐 금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가지고 뭐 여기 경주도 아니고 지리산에, 경주에도 여기 그 당시에 음성서라는 뭐 기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기 지리산에 보내가지고 장관을 지리산에 보내가지고 그 음료를 전해오라고 이렇게. 이거는 뭔가 이 어떤 왕권 또는 왕정과 어떤 긴밀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단절이 되는 것을 그래서 왕이 두려워한 게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악기라는 것은 자 보세요. 60쪽 맨 아래쪽 보시면은 당시의 악기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듯 단순한 음향적 매개로서의 물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어떤 이념적인 그런 그 이념성이 매우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상징적인 매체입니다. 악기의 형태는 음악적인 특색이나 연주법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질서와 그 운행에 견주어 그를 본받아 만들었는데, 이는 그 제작 목적이 자연의 생성 변화의 질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수신의 체득에 그 근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기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천지 자연의 운행의 질서 이런 것을 본받아서 악기를 제작할 때도 그렇게 제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마음도 이 자기 마음의 본성을 깨끗이 하고 되찾고 진실된 참된 본성을 되찾게 하는 이런 것에 악기의 연주 목적을 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연주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는 어떤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더 쳤다는 거죠. 그 화랑들이 그 뭐 상렬가학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마도의 상렬가학 유호산수, 이렇게 그게 그 화랑들이 그들의 교육 이념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때 노래한 게 뭐 향가고 그리고 악기도 연주를 하고 또 춤도 추고 그랬는데, 그들이 단순히 즐기는 차원에서 감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차원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도라는 것이 이런 전통은 사실은 고려를 지나서 조선조에 오면 특히 이제 유학자들이 검은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공자가 금을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치지는 실로 연주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검은고를 집안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뭐 수양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 지금 시간이 됐나요? 결론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 기다리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음악의 뿌리 풍류도.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단 것 같습니다. 풍류도는 고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했던 철학이자 신앙의 바탕이라고 할 때, 사실 저는 풍류된 전제를 이렇게 두고 한 거예요. 만약 이 전제가 틀렸으면은 제 여태까지 얘기는 다 헛소리죠. 한국 음악의 뿌리 역시 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를 풍류, 향가, 무교, 금도 등과 연관 관계를 통해서 논증해 봤어요. 먼저 풍류에서는 풍류도는 철학사에서 사라졌지만 그와 별개로 풍류라는 용어가 한국 전통음악계에서는 지금도 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풍류도와 풍류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풍류도의 본질에 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위해 향가와 무교 그리고 금도를 호출했습니다. 향가에서는 신라 음악 문화에 꽂힌 향가의 주된 담당층이 화랑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의 정신적 교육적 이념 가운데 하나인 상렬가악에서의 노래가 대부분 향가라는 점에 입각하여 향가의 사상적 배경인 유, 불, 도, 무를 풍류도의 사상적 배경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풍류도가 포함 삼교라는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무교 역시 풍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무교에서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음악의 뿌리가 무교라는 것과 특히 신라 사회에서 토속신앙으로서의 무교의 존속 시기와 풍류도의 존속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풍류도와 무교의 본질적 성격 가운데 공유되는 부분이 있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악기 연주를 곁들인 춤과 노래를 통한 접하군생입니다. 이를 통해서 풍류도가 한국 음악의 근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도에서는 금도를 단순한 음악 연주 기법 차원이 아니라 수신리성이라는 음악을 통해 내면 수양을 추구하는 풍류도 혹은 그 유풍으로 보고 이 풍류도가 통일 신라의 궁중에서 중시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보편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은고 음악을 통해 내면 수양을 추구하는 이런 유풍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 선비들의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검은고를 즐겨한 것으로 계승되었으니 이를 통해 풍류도가 한국 음악에 미친 영향력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약하면 풍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 연주를 즐기는 것이라면 풍류도가 발현된 화랑이 담당층인 향가와 풍류도와 공통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무교 그리고 풍류도 혹은 풍류도의 유풍이라 할 수 있는 금도 역시 모두 그러한 풍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음악에서 상용하고 있는 풍류라는 용어는 풍류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 음악의 뿌리는 풍류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음악적 측면에서의 풍류와 달리 전통 사상으로서의 현묘한 풍류도는 무교를 통해 접하군생의 경지까지 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